동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3장 신경망으로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 이제 신경망 언제 얘기할 거야? 다층 퍼셉트론이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경망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계획대로. 다만 이제 3장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절차가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논의사항이 있으니까요. 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 장의 첫 번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 보면서 보겠습니다. 앞장 배운 퍼셉트론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었대요. 좋은 소식 뭐야? 좋은 소식은 퍼셉트론으로 복잡한 함수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 뭐 꼭 틀렸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듬자면 이 퍼셉트론으로 다 표현은 못 하죠. 그래서 인제 그 선형 모형의 이제 범위 내에서 이게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인제 그 범위가 인제 무한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초평면이니까 여기가 인제 요게 인제 Z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안 되겠다. 여기다 쓰는 게 맞죠. 그 여기서 맞긴 한데 기록이 좀 안 남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보셔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아까의 논의를 여기 오랜만에 이제 이걸 열면 그 패러렐 이제 메모리를 이제 다시 이제 올려야 돼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퍼셉트론은 이제 요 Z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직선 평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직선이 있고 직선도 이제 무한히 많죠. 그리고 이제 차원이 증가하면 이제 평면도 무한히 많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초평면 이거는 이제 4차원 공간에 우리가 이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무한히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한데 말하자면 선형적인 표현이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데 합쳐서 선형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불충분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형이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통해서 "무한히 많은 걸 할 수 있잖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선형의 가설 공간 요 범위 내에서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정교하게 말할 만한 이제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나쁜 소식은 그죠? 나쁜 소식 뭔데? 나쁜 소식부터 얘기해 봐. 그죠? 나쁜 소식은 가중치를 설정하는 작업,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도록 가중치 값을 적절하게 정하는 작업. 이 뭔가요? 요게 학습이잖아요, 학습. 근데 여전히 사람이 수동으로 한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전히 사람이 수동으로 한대. 그런가요? 아닌데? 사실이 아니죠.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저기 정치인들이 뭐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기술적으로 퍼셉트론 학습이 가능하고 그거를 구현을 했고 MCP 뉴런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이제 부여해서 퍼셉트론이 이제 된 거죠. 요거 하는데 15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요거 만드신 분이 이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인제 전자돈의 인제 기본 단위다. 이렇게 인제 가장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인제 말한다. 요 기함할 일이지. 이 퍼셉트론 만드신 분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만한 그런 어떤 서술이죠. 땡. 이거는 일본 사람이 그런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내러티브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전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퍼셉트론에서 빨리 인제 신경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줄이고 싶었던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굳이 실드를 치자면. 근데 그거랑 사실이 아는 얘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 봤기 때문에 알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님. 그러면은 나쁜 소식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었어요. 학습은 돼. 학습은 되는데 나쁜 소식이 인제 이건 아니었고 뭐였냐면 학습은 되지만 아까 논의 드린 대로 이 선형의 가설 공간 하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비선형의 예시 중에서 비선형이 이제 무수히 많기 때문에 비선형 하면 "비선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엔드 낸드 5월 된다며." 그러면 이제 그 급으로 간단한 5 월에다가 X자만 한번 붙여 보자. "X월 자 해 봐. 뭐 다 된다며. 복잡한 거 된다며. 해 봐, 해 봐, 해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습을 못해서가 아니죠. 가중치 값을 적절히 정하는 작업을 사람이 수동으로 해 주려고 해도 엑스월은 해결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서술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아쉽고 문제가 있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음. 그래서 신경망은 고다음 서술도 이건 틀린 건 아닌데 맥락상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나쁜 소식을 이제 해결을 해 주는데 뭔데? 가중치 매개 변수의 적절한 값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이제부터 살펴볼 신경망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주장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맥락이 문제예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되면 이 분위기 자체가 얘는 학습이 불가한데 신경망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죠? 둘 다 학습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학습이 안 되면 기계 학습이 아니잖아. 그죠? 학습은 둘 다 되는데 가설 공간의 제한이 문제인 거죠. 그 가설 공간의 범위 내에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가설 공간이 인제 요렇게 인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랑 저기 뭐 요새는 추워서 아니겠지만 이렇게 봄 되고 날씨 좋아지면 한강공원에 가 가지고 여기 인제 새싹들과 함께 애들이랑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모여서 한다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보물찾기를 하는데 "아빠가 어디다 숨겨 놨지롱." 하면은 애들이 "와." 이렇게 찾는 사람은 맛있는 거 주지롱 해 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찾는다고 해 봐요. 근데 애들이 3 시간이 지나도 못 찾네. 그러면은 그때쯤에 인제 막 지치겠지. "아빠 도대체 보물이 있기는 한 거예요?" "어 있지." "그 어디요? 절대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거 왜 못 찾니? 봐라. 응? 왜 여기로 생각을 한정했어? 어? 아빠는 말이야 요렇게 한강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응? 너네들이 한강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꼬르륵 잠수를 해 가지고 요 돌 밑에다가 보물을 짜잔 숨겨 놨지롱." 엄마한테 맞겠죠 그러면 그 아빠들이. 그 황당한 소리를 왜 하냐. 이게 인제 가설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이랑 보물찾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보물은 적당한 시간 내에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수준에서 고 나이대 애들에 맞는 범위 내에서 위험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숨겨 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한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제 이게 물에 첨벙 뛰어들어 가지고 고 한강 밑에 있는 돌에다 숨겨 놨다 이러면 있기야 있지.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여기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찾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걸 기대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가설 공간을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비유거든요. 그죠? 따라서 인제 그걸 이제 보시면 인제 그 문제는 가설 공간이 제한적인데 그 가설 공간의 영역을 임의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임의의 비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교재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특히 여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대단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제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랑 다르게 기술적인 주제라서 이거는 또 인제 오랫동안 확립된 얘기니까 이런 걸 틀리는 거는 좀 그렇지. 그죠? 서술의 뉘앙스의 차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황당한 얘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요거를 인제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인제 책에 써 있고 이제 문서화된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표지판일 뿐이죠. 진짜로 그 우리가 인제 알기 위해서 "요쪽으로 가시오." 저기 여기 올림픽대로 이렇게 가면 이제 끝에 시작 지점에 부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쪽. 그러면 요걸로 부산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서 신경망을 알았다? 그건 안 되죠. 신경망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분들이 저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썼어요. 그거 재밌게 여러 번 읽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왜 여러 번 읽었냐면 다시 읽으니까 '오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은 이제 역사학자니까 뭐 역사학자라서 뭐 여기저기 뭐 저기 뭐 답사 뭐 이렇게 가셨겠죠.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막 가 보고 막 그랬겠지.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봤겠죠. 막 발굴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뭘 이제 서술했을 때는 '아 내가 이때 여기서 이런 걸 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그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쓰여 있는 거 자체가 인제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 그게 그러면 뭐랑 비슷하냐면 여행을 진짜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여행지의 사진만 구경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뭔가 이제 느낌 뭐 그걸 보고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있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뭐 신경망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교재를 보면서 이 말 자체로서 납득하는 거는 사실상 인제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직접 만들어 다른 방법이 없어. 여행을 가야죠. 여행을 인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인제 "야 말이 필요 없다면서 왜 너는 말에 대해서 까고 있니?"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표지판을 거꾸로 써 놨어. 요쪽 방향 이렇게 헷갈리게 써 놨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걸로 부산의 모든 가는 길을 표현하거나 부산 자체를 표현해 줄 수는 없지만 거꾸로 써 주면 안 되지. 그죠? "요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삼부." 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형성하시는 것은 직접 노력이 필요한데 다만 그런 것들의 표지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인제 전진해 보겠습니다. 3.1 절의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이렇게 인제 하는데 일단은 요 64 페이지 3.1.1 절에 311 신경망의 개념도를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비슷하게 이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것도 인제 준비된 내용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신경망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구성이 바로 여러 층의 퍼셉트론입니다. 단일 퍼셉트론은 상대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층이 있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삽입되는 층들은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은 한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뉴런의 개수는 데이터셋의 복잡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복잡할수록 뉴런의 개수가 증가해야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닉층 깊이도 역시나 신경망 모델 표현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여러 계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계층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러한 구성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과 은닉층의 구성을 정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 구성을 바꿔가며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 입력하고 출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동그라미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한 퍼셉트론들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동그라미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X1하고 X2 그냥 익숙하실 것 같아서 두 개로 준비한 거고요. 이미 N개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림 그리기도 좀 귀찮고 하니까는 그냥 이제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X1하고 X2가 요게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퍼셉트론인 거예요. 단 단층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낸드나 OR을 거쳐서 AND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계층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게 여기가 "왜 3 개로 했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지금은 별 이유는 없고요. 그냥 '복수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3개 이렇게 해온 거고 이게 30 개나 300 개나 3,000 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인제 봐 주시면 인제 입력이 인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층 요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기존의 요 X1하고 X2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받으면 같은 층의 퍼셉트론들인 거예요. 실제로 신경망을 그 수식으로 써 놓거나 아니면은 코드로 구현하시면 요런 느낌은 안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도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신경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개념도일 뿐이죠. 그래서 인제 구현하신 코드를 보면서 이거를 떠올리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강제로 억지로 우리가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요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서 코드가 사실상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개념도를 이제 성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뉴런들은 같은 층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요것은 입력을 이쪽의 입력을 직접 받지 않고 1 층들에서 발생한 출력이 다시 2 층에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인제 2 층의 퍼셉트론하고 1 층의 퍼셉트론들은 서로 다른 층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녹음된 해설에서도 상의를 드렸지만 요 입력이 출력에 직접 연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은닉층이다."라고 부르고 요거를 제가 인제 S자를 이제 여기다가 표현한 거는 그러한 은닉층들이 어 '1 개 이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S자를 붙였습니다. 1 개일 수도 있고요. 1 층. 하지만
이제 한 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닉층에 대한 얘기고, 신경망 전체적으로는 은닉층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입력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어 단층 또는 그냥 퍼셉트론이 돼서 신경망 구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신경망이 구성되려면 은닉층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2층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신경망이 구성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사용하게 될 개념도라서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황당한 얘기가 몇 개 있는데, 황당한 건지 재밌는 건지 살짝 그 의구심이 드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3.1.1절에 이제 신경망이 예시인데, 그 제가 드린 것과 이제 차이점은 이제 출력이 이제 두 개로 나오냐 아니면 하나로 나오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차이는 아니고 뭐 두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요 출력층에다가는 이제 퍼셉트론은 이제 하나로 뒀는데, 그러면 인제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제 돼서 다음과 같이 인제 기존의 퍼셉트론이 실제로 이제 돼 버린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고렇게 인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은닉층이 이제 3 개인 건 이제 똑같은데, 여기서 쪼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가장 왼쪽 줄을 입력층 이라고 이제 요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인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입력은 그냥 입력이에요. X1 하고 인제 X2 죠. 왜냐면 이 입력이 신경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모형의 입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인제 입력이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종류는 이제 다양하겠죠. 그중에 퍼셉트론도 있고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퍼셉트론에 들어갈 때는 층이 없으니까 입력을 층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입력이 입력층이 되냐는 거죠. 그죠?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층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맨 오른쪽 줄을 출력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인제 출력층에서 퍼셉트론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출력이 결과적으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출력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퍼셉트론들이 사용이 됐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전 층의 출력을 같은 입력으로서 인제 처리를 해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인제 퍼셉트론이 한 개 이상인 이고 한 개만 있어도 층이 형성이 되는데, 그 퍼셉트론들의 입력이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제 같은 층으로 이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측면이라서 이거는 인제 층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은닉층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퍼셉트론들이 있고 걔네들이 그 같은 입력을 받아요. 그게 인제 뭐 입력에서 왔든지 이전 층에서 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같은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받아낸다. 그러면 아까 논의 드린 대로 같은 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괜찮아요. 요건 괜찮은데, 요거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은닉층의 뉴런은 입력층이나 출력층과는 달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닉인 거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여? 저는 보이는데요. 그죠? 사람 눈에 안 보여서가 아니죠. 이게 뭐 그 유령인가? 그래서 은닉인 거죠. 글쎄. 별로 동의 안 합니다. 제미스라고 하는 얘긴가? 라기 하기에는 그 잘 모르겠네요.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음 이게 그 "입력이 출력층에 직접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그 "히든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이거는 좀 무리한 얘기지. 그러면 인제 왜 굳이 인제 히든이라고 이제 불렀냐라고 하면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모형에 인제 입력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그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입력이 들어가서 물음표 안에서 뭔가 물음표의 어떤 함수에서 처리가 돼서 그 출력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음표의 함수가 그 정확하게 기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칠게요. 그죠? 그러면 인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인제 x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y가 나왔다더라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인제 x랑 y랑 뭐 이런 식으로 그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 중간에 인제 이 함수가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함수를 하나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여러 개의 함수의 이제 조합이었던 거예요. 여러 함수의 조합을 하나의 단일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수학적으로. 근데 인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그 입력하고 인제 출력의 입장에서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함수들 자체는 그 요 '내부적으로 이제 수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히든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인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따질 만한 일은 아니지만 쪼끔 웃기다. 약간 인제 그 웃기가 하하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후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고 또 그다음은 더 황당해. 입력층에서 출력층의 방향으로 차례대로 0 층, 1 층, 2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참았어. 근데 여기서는 힘들어. 층 번호를 0 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파이썬의 배열의 인덱스부도 0 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구현할 때 짝짓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이썬으로 구현을 안 하면 어쩌려고 그 그죠? 파이썬으로 구현을 안 하고 그러면 수학적이면요? 수학은 번호를 1 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치고는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제 그렇고 요 앞부분 좀 흔들리네요. 그죠? 교재가. 그 왜 이거 누가 골랐어?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골랐어요. 몇 년간 선택해 오고 있어요. 야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왜 안 바꿔? 딱히 요 분량으로 마땅히 바꿀 만한 교재가 별로 없어요. 요 5 일에 인제 해당하는 요게 그렇고 그러면 이거 왜 애초에 선택했어? 이게 그 요거 지나면 좀 괜찮아요. 요거 인제 지나면 좀 괜찮고 그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초반이 쪼끔 마음에 안 들어요. 초반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사실적으로 틀린 것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근데 나름 이게 그 2016 년인가 일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기술서적의 베스트셀러였고 그래서 요거 많이 팔려 가지고 그 요 2 탄 뭐 이렇게 내고 뭐 그랬거든요. 이 뭐 그 사실은 그거를 요 이상의 가치로서 거를 만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근데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일본 사람이 그런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 친구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죠?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디스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고 적대적인 그런 어떤 코멘트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저 조센증이라 그런가 이러면 아하하하 웃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저는 적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놀리는 거를 나름대로 정당화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거 놀리기 싫으면은 잘 쓰든지. 그죠? 그래서 인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망은 지금 보시면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여기서. 봐봐.
신경망은 모두 3 층으로 구성됩니다만 가중치를 갖는 층은 2개 층이기 때문에 2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입력을 층이라고 안 부르면은 간단한 얘기잖아요. 원래 1층 1 층이야. 원래 1층 2 층인데 어 자기가 이거를 괜히 입력층이라고 불러 갖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쪼끔 인제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3.1.2 절의 퍼셉트론 복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잘 알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건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인제 퍼셉트론이 인제 어떻게 동작하는가와 관련해서 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랑 표기를 좀 비교를 해 보면 뭐냐면 요 부분이 우리의 Z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Z가 활성화를 이제 거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H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활성화의 약자로 이제 A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이거는 지 맘이죠. 뭐 갑이라고 부르든지 뭐 을이라고 부르든지 이게 지 맘이기 때문에 요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X라고 표기를 해 줬는데 요거는 역시나 지 맘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반적인데 요 여기다가 X를 쓰면 그러면 요 X가 요 X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Z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이제 넣어 가지고 여기다 표기를 해 주면 이제 '쪼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0 일로 인제 출력하는 건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Z라고 하는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서 인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풀어서 쓰는 게 인제 힘드니까 요거를 인제 A라고 부릅시다. 요렇게 인제 했어요.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는 A를 넣어서 H를 거쳐서 Y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지 맘이에요. 요 A가 교재의 66 페이지 식 3.4 번의 A가 우리의 Z입니다. 그 이거는 인제 뭐라 비판을 할 수는 없지. 비판을 할 수 없는데 많은 문헌들에서 이때까지 Z라고 써 왔어요. 그러니까 인싸가 되고 싶어. "신경망의 인싸가 되고 싶니?" 그러면 Z라고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안 되고 싶어. 나는 그냥 너네들의 표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죠? 해시태그 뭐 이런 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근데 A를 왜 썼을까? B 근처에서 하나 고르시지 않았을까요? 딱 보니 그렇구만. 그죠?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니니까 이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해 오던 거랑 쪼끔 표기가 다른데 그래서 요거랑 인제 우리 거를 이제 대비해서 인제 보면 우리는 Z죠. 그리고 인제 여전히 인제 표기의 간결함을 위해서 그냥 이제 2 개짜리로 하지만 우리는 임의의 n 개짜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인제 내적 연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형의 출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y 대신에 정답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형의 출력은 이제 다음과 같이 썼고 그러한 Z를 이제 활성화를 이제 거쳐서 이제 나가고 그러면 인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렇게 인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기가 사실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는데 이때까지 인제 우리의 표기랑 좀 다르고 그러면 "애초에 성주 너는 왜 그렇게 표기를 했냐?"라고 하면 제가 봐 왔던 문헌들과 인제 많은 문헌들이 그런 표기들을 이제 사용해 오다 보니까 저는 인제 그게 익숙해요. 익숙하고 근데 만약에 인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 이런 인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이제 이때는 쪼끔 이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림 3-4 에서는 이 퍼셉트론을 이제는 이제 하나의 단일한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 요 안에 인제 그
기전을 이제 보여준 거죠. 요렇게 해 가지고 Z가 수집이 되고 그것이 활성화를 거쳐서 Y가 되어서 나가더라. 근데 여기 그 교재에서 동그라미들의 표기가 쪼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동그라미 표기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데 이 동그라미 표기를 퍼셉트론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 퍼셉트론의 이제 내부에서 요렇게 인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x1 이나 x2 나 1 이나 이런 것들은 퍼셉트론이 아니죠. 그죠? 퍼셉트론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을 저렇게 동그라미로 표기하는 건 쪼끔 별로다. 그죠? 굳이 인제 딴지를 좀 건자면.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딴지를 많이 거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기에 헷갈리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여행은 아니고 부산 표지판 정도밖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표지판이 방해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제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표기하면 내 짐작되는 바는 있지. 요렇게 하면 요 요 그 그림 그릴 때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여기 동그라미 하면 여기 잘 갖다 붙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텍스트 상자에도 붙는데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을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하기로 했다면 X와 Y는 동그라미로 표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딴지를 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뉴런을 그릴 때 뉴런을 하나의 원으로 그린 다음에 그죠? 근데 X1과 X2는 뉴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얘기지. 뭐 지가 그렇다 해서 내가 하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2 절에서는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인데 쪼끔 지금 이거를 다루는 게 왜 다루는지 공감하기가 쪼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렸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쪼끔 바꿔서 제시를 드려 보겠습니다. 좀 넘겨 볼까요?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83 페이지 3.4 절에 3층 신경망 구현하기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활성화 함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왜 거기서 그게 필요했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 다룰 건데 좀 순서를 바꿔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인제 살펴보죠. 요거 인제 그림 3-15 번은 그냥 임의의 예시고 역시 인제 층 아니죠. 층 아니고 뉴런 아니죠. 뉴런 아닙니다. 그냥 입력이고 얘는 그냥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들은 다 없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퍼셉트론이거든요. 요 동그라미 요것들은 이제 퍼셉트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 층, 2 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인제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거를 인제 X랑 X처럼 그냥 값으로 했는가 아니면 출력을 발생하는가가 관건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문제거든요. 화살표가 만약에 그냥 요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2층 신경망에서 2 개의 출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화살표 자체가 양방향으로 요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그림을 퍼셉트론으로 그린 거예요. 헷갈리지? 저는 헷갈리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지금 아까 개념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거와는 달리 얘는 층인 거예요. 그래서 1 층, 2 층, 3 층으로 구성해 보자.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맞고 그것에서 출력이 Y1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이게 안 헷갈리지. 그런 측면에서 음
우리는 현재로서는 아까 개념도에서 한 층이 더 추가된 3 층, 이거는 3층 맞아요. 요거를 예시로서 한번 이제 다루면서 신경망의 이제 신호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3.4.1 절에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 점을 다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저도 인제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 점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입력과 가중치가 1대1로 대응됩니다. 반면 신경망의 특정층은 여러 개의 입력이 여러 개의 퍼셉트론에 연결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가중치는 1대 다의 관계로 바뀝니다. 즉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 뉴런만큼의 가중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이전과는 달리 출력 뉴런의 수에 따라 학습 매개 변수가 증가합니다. 퍼셉트론에서는 학습 매개 변수가 1차원의 벡터 형상이었지만 신경망의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행렬 형상의 텐서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 층에 걸쳐 각각 형성됩니다. 현재의 구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2개가 3개의 출력 뉴런에 모두 전달됩니다. 각 뉴런의 입력은 2개입니다. 각 퍼셉트론은 입력에 1대1로 대응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 x1, x2에 대응하는 w1, w2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망에서는 은닉층에 여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각 퍼셉트론당 가중치 벡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뉴런의 가중치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아래 첨자에서 출력 뉴런 번호를 표기해 구별하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출력 뉴런 1번에 대해서는 W11, W12, 출력 뉴런 2번에 대해서는 W21, W22와 같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편향은 입력의 개수와 관계없이 뉴런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B1, B2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신경망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매개 변수인지 표현하기 위해 위첨자로 계층 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매개 변수를 특정하려면 L층의 W11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요 신경망의 이제 매개 변수와 인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퍼셉트론들을 그냥 고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2 번하고 3 번을 잊으시면 돼요. 그러면 2 번하고 3 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요 퍼셉트론이 하나 있는 거죠. 요 퍼셉트론 하나에 대해서 인제 X랑 인제 X2가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X1이랑 X2가 이렇게 2개 들어온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한 대로 퍼셉트론에서는 X1에 대응하는 W1이 있고 X2에 대응하는 W2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편향은 꼬리처럼 그냥 그 꼬리꼬리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때까지 논의하던 대로 요 퍼셉트론의 입장에서는 입력이 2개 들어왔으니까 W1하고 W2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인제 그런 논리를 계속 확장을 해 보면 이 같은 층들은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을 받잖아요. 같은 입력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처리했어. 나는 이렇게 처리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른 스타일로 처리를 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의 입장에서도 이런 거죠. 얘도 X1하고 X2를 받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W1하고 W2가 생기고 B2가 생기겠죠. B가 이제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도 W1 이고 너도 W1 이면 그럼 이게 누구 거냐.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건 1번 거야. 그죠? 얘는 2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표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죠? 굳이 표기를 해야 된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표기 스타일을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개념적으로 보시면 간단해요. 요렇게 이제 나눠서 퍼셉트론 요쪽 방향이 인제 퍼셉트론들의 세트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뉴런이 지금 3 개, 퍼셉트론 또는 뉴런이라 부를게요. 퍼셉트론은 4 단어고 뉴런은 2 단어니깐요. 뉴런이 지금 3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뉴런당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방식대로 매개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몇 개가 됐든지 간에. n 개면은 여기 w가 n 개 생기겠죠. b는 언제나 하나고요. 근데 그게 몇 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퍼셉 뉴런 또는 퍼셉트론당 세트들이 생기는 거는 확실해요. 따라서 지금 3 개의 뉴런을 어 현재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3 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각각들은 1, 2, 1, 1, 2, 1, 2 이렇게 되는데 누구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인제 첨자로서 구분하고 있다. 뭐 이 정도죠. 아주 이제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론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이에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퍼셉트론에 대해서 잘 확립이 안 되면 이 신경망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쪼끔씩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점이 제시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 방금 전에 인제 제시된 요 이제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교재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84 페이지죠. 84 페이지에 그림 3-16 번을 보시면 여기서 인제 요런 식으로 그 흐릿하게 인제 그 지워 놓고 그 지금 이제 W12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몇 층의 몇 번 뉴런에 대한 이제 것인가라고 인제 하는 건데 요 앞층하고 다음층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요렇게 하면은 이제 쪼끔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분석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 요 '입력을 받아내는 것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뭐 요령일 뿐이고 또 이제 서술의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요렇게든 저렇게든 '일관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논의 드린 내용이 그림 3-16 번과 3-4 1 절에서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그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3-4 2 절이죠. 각 층의 이제 신호 전달을 이제 구현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인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미리 인제 살펴봤지만 "우리의 Z를 A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면 인제 요 퍼셉트론이 연산이 되는 방법은 그냥 개별적으로 인제 하나씩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그 표기가 번잡하지만 뭐 여전히 인제 3 개짜리면은 그냥 고 각각에 대해서 인제 연산을 수행한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인제 그 뭐 1번 뉴런에 대응하는 아이고 요 1번 뉴런에 대응하는 그런 얘기를 인제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Z1 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구해야 된다면 결국은 X1 하고 X2 가 있고 W1 하고 인제 W2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제 X1 W1 X2 W2 더하기 B인 건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누구 건데 1번 거야. 요렇게 표기를 해 주는 거. 그거의 인제 차이입니다. 그거를 그냥 모든 뉴런들에 대해서 해 주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은 신경망이 이제 신호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다음엔 집에 가야 되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출첵 잊지 마시고요. 출첵 책책.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다시 뵙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